암천귀로 삼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2화 은밀한 살수 그리고 숨겨진 정체. 항주의 작은 어촌. 저녁 해가 넘어가며 마을은 아늑한 노을로 물들었다. 해변 근처의 작은 촌장 집에는 이방인이 깨어났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의식이 없던 유성문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모여들었다. 촌장님, 정말이요? 그분이 눈을 떴다고요? 그래, 이제야 깨어났어. 건강을 좀 회복해야겠지만 말이야. 와, 한 달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어나다니. 촌장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 작은 마을에서 외지인을 받아들인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한 달간 그를 돌보며 마을 사람들은 묘한 애착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촌장은 마을 잔치를 열었다. 한 달 만에 깨어난 낯선 이방인을 환영하는 뜻에서 마을 사람들은 소를 잡고 잔치상을 차렸다. 바닷가에서 잡은 생선과 해산물, 그리고 갓 지은 밥과 고기가 푸짐하게 차려졌다. 유성문은 잔치의 중심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이름 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으나 알 수 없는 구결과 무공의 움직임, 그리고 학문의 단편들이 그의 머리에서 어지럽게 떠돌고 있었다. 또한 그는 알 수 없는 위험이 본인과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암시로 그는 이름을 밝힐 수 없었다. 당분간 본인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홀로 이름에 관한 일을 조심스럽게 조사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촌장이 술잔을 들고 일어섰다. 강종선님, 당신은 오히려 우리 마을의 은인입니다. 비록 우리가 큰 것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잔치가 당신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작은 성의임을 알아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술잔을 들어 올렸다. 유성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주신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답할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잔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 강종선이라 밝힌 유성문이 마을에서 머무는 동안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 잔치는 모든 마을 사람이 모두 하나같이 즐거워하며 저물어 갔다. 며칠 후 촌장과 마을의 어른들은 유성문이 글자와 학문에 능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촌장은 유성문에게 마을 아이들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서원에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선생님 같은 학식 높은 분이 가르쳐 주신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성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과거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학문과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것이 자신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꼈다. 그날부터 마을 한 구석에 작지만 임시 서당이 열렸다. 유성문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바다와 들에서 일하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인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스승님이라 부르며 존경을 보였다.
그러나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으니 삼절도에서 파견한 암천 살수문의 즉참대는 여전히 유성문을 추적하고 있었다. 마을 잔치가 열리던 날 살수문의 대주 흑영은 부하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이젠 정면 돌격은 하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에게 신분을 위장하여 녹아들어라. 그를 데려오거나 죽여서라도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 그날 밤 살수들은 어촌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행상인이나 어부로 위장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순박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유성문은 임시 서당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동안에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의 몸은 기억하지 못하는 살수문의 움직임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그는 촌장 집 근처에서 낮은 소리로 대화하는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눈을 감은 채 손을 허공으로 그리며 그들의 기척을 읽었다. 저들은 막강한 살수다. 유성문은 아이들에게 배운 것을 복습하게 만들 후 반 시즌 후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라 명했고 이후 곧장 움직였다. 그는 바닷가 근처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소리는 새벽의 파도 소리 속에 묻혀들었다. 그곳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서 있었다. 유령처럼 그 그림자는 사람의 모양을 하였으나 신비로 공중을 유영하는 모습과도 같았다. 그를 죽이고 데려가야 한다. 살수문 즉참대원들이 은밀히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다. 유성문은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빠르게 움직였다. 그가 사용하는 신법은 유유괴보라는 암천의 희대 신법이 아니던가. 아닌 엄밀히 따지면 이는 신법이기도 하며 또한 보법이기도 한 매우 기괴한 무공이기도 하였다. 아무튼 그의 손끝에서 날아든 기운이 정확하게 살수 한 명의 목덜미를 꿰뚫었다. 제법 뛰어나 보였던 살수는 너무도 무기력하게 짧은 신음과 함께 쓰러졌다. 나머지 살수들은 그제야 기척을 느끼고 무기를 꺼냈다. 살수문 즉참대 살수들은 일제히 유성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비검은 빛조차 반사하지 않는 어둠 속의 살인 무기였다. 하지만 유성문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유성문의 손끝에서 형체 없는 기운이 뻗어나가며 살수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동작은 치밀하고도 신속했다. 발을 딛는 순간 그의 몸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유령둔영. 성문의 신형은 절대로 빠르지 않았으나 세상 부드러웠고 유연하였으며 신비롭기까지 하였는데 이게 대체 무슨 무공이란 말인가? 살수 대원 중 한 명이 당황하며 외쳤다. 하지만 대답 대신 유성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빛 기운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또다시 살수 하나가 맥없이 바닥에 쓰러지며 움직이지 못했다. 남은 살수들은 뒤로 물러서며 긴장했다. 물론 살수들의 눈동자에는 깊은 두려움과 큰 공포심이 물들어 있었다. 유성문의 움직임은 살수문 고유의 무공과 닮아 있었지만 훨씬 더 치밀하고 신비로웠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흑영은 자신의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즉참대의 전력을 총동원하겠다.
흑영은 새로운 전술을 지휘하며 더욱 치밀한 계획을 준비했다. 그는 유성문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닌 완벽히 제압하고 데려가려는 방법을 고안했던 것이다. 흑영은 허공을 응시하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두 눈은 붉은색 적광으로 강력하게 물들어 있었고 어둠 속 그의 눈은 지친 부하들의 얼굴과 쓰러진 이들의 모습을 훑었다. 삼절도 암천의 정예 중 정예라 불리는 즉참대가 이토록 무력하게 당하는 광경은 그의 경력에서도 처음이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패배의 기운. 역시 우리 암천에서 전설을 써 내려가는 특 24모. 흑영은 낮게 읊조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등에 새겨진 칼날 같은 흉터가 한층 더 선명해 보였다. 멀리서 유성문이 살수들의 시신을 정리하며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흥! 암천의 살인 기술을 완벽하게 대성하다니. 특 23호, 내 몸은 이미 완벽한 살수의 무공을 체득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지만 기억이 없는 내가 얼마나 더 완벽할지는 두고 보자. 부드득. 흑영은 심하게 이를 갈고 부하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물러선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암천의 즉참대라는 것을 너희는 명심해라. 네, 대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이후의 계획이 서려 있었다. 부하들은 하나둘씩 조용히 어두움 속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흑영의 눈은 여전히 유성문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유성문은 그들이 물러나는 기척을 감지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어둡고 깊었다. 살수문의 절에로 훈련된 그의 몸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느끼기론 이들이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없다. 슥, 스스스슥. 바람에 묻혀 다가오는 살수들의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흑영이 직접 나섰다. 그의 손끝에서 길고 날카로운 비검이 빛을 발했다. 특 23호, 한 번 더 시험해 보겠다. 내가 진짜 과거의 너인지. 흑영은 살수 2명에게 손짓했다. 그들은 일제히 몸을 날려 유성문을 향해 돌진했다. 비검이 어둠을 가르며 격하게 날아들었다. 휙! 유성문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비검을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피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의 손끝에서 작은 진동이 일어나더니 공기를 휘감은 기운이 폭발하듯 살수들에게 쏟아졌다. 쿵! 살수 둘은 바닥으로 튕겨나가며 미세한 신음을 내었다. 하지만 흑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다. 녀석의 몸은 여전히 살수문에 가공할 절에를 기억하고 있다. 그는 몸을 날려 유성문과 직접 맞섰다. 두 사람의 비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격하게 튀었다. 흑영의 움직임은 날카로웠다. 그는 살수문만이 가진 독특한 신법, 어둠 속의 발톱, 유음지조를 구사하며 유성문의 빈틈을 노렸다. 그의 비검은 마치 그림자처럼 공기를 가르며 빛조차 삼켜버렸다. 유성문은 그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여유롭게 자신의 손끝에 기운을 한데 모았다. 그는 이미 과거의 기억을 잃었지만
몸에 새겨진 무공의 흔적은 그에게 날카로운 본능을 따라 손끝에 구현한 것이다. 파직? 흑영의 비검이 유성문의 어깨를 스쳤다. 그러나 그 순간 유성문의 손끝에서 폭발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파천장법이 흑영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다. 쾅. 흑영은 뒤로 주르륵 밀려났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균형을 잡으며 다시 공격 태세를 취했다. 좋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줘라. 흑영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 그의 손끝에서 검은 기운이 뻗어나와 주위의 공기를 휘감았다. 그것은 살숨은 암천의 최고 절기 중 하나인 천원살이었다. 이놈! 이번에는 끝내주겠다. 흑영의 천원살은 그의 신형에서 강력하게 뿜어져 나와 비산했고 마침내 사방에서 유성문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정신과 신체를 동시에 압박하는 살수문, 궁극의 무공이었다. 유성문은 주변의 기운이 갑작스럽게 뒤틀리는 것을 느끼며 몸을 낮췄다. 그의 손끝에서 다시 한번 파장이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그의 발끝에서부터 강력한 기운이 솟구쳤다. 이. 그는 본인의 몸을 축으로 삼아 회전하며 천원살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쳤다. 그의 동작은 치밀했고 그 안에는 살수문을 뛰어넘는 내가 공부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흑영은 이를 악물며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유성문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강력한 기운이 흑영의 비검을 정통으로 꿰뚫어 버렸다. 쾅! 털썩. 흑영은 바닥으로 쓰러지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부하들은 그의 곁으로 달려갔지만 유성문은 이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캬! 돼! 오늘은 여기까지다. 흑영은 피를 뱉어내며 말했다. 그는 빠르게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두 물러난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살수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싸움이 끝난 후 유성문은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피로에 젖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진정 나는 누구인가? 왜 이들이 나를 쫓는가? 그리고 나도 모르는 무공을 이렇게 쉽게 펼칠 수 있는 것인가? 유성문은 천천히 촌장 집으로 돌아가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위협을 대비하기로 결심했다. 항주의 어촌마을은 유성문과 살수문 직참대의 치열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롭고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단순한 평화가 아닌 거대한 폭풍전의 잠잠함에 가까웠다. 촌장의 집 주변은 싸움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공기는 어딘가 무겁고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성문은 싸움 후 다시 촌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옷은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냉철했다. 마치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계속 계산하고 있는 듯 말이다. 스승님, 괜찮으세요? 촌장의 손녀딸인 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고 작지만 따뜻한 손에는 차를 담은 작은 잔이 들려 있었다. 괜찮구나.
유성문은 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아리는 그의 눈빛이 어딘가 멀리 향해 있다는 것을 어렴풋 느꼈다. 스승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희 마을에 왜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린의 질문에 유성문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진실을 털어놓는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마을은 안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막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그의 내면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살수문의 무공과 본능적인 반응을 떠올리며 머릿속에서 계속 물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무공을 구사할 수 있는가? 그는 아린의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내려 핏물이 묻어있는 본인의 두 손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고 한편 삼절도 암천에서 마련한 작은 어촌의 은밀한 지하기지. 흑영은 다친 몸을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대주의 보좌에 앉아 두 눈을 감는다. 대주님, 더 이상 그를 상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특 23호는 우리로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하의 말에 흑영은 눈을 부르르 가늘게 뜨며 낮게 읊조렸다. 그래서 포기하자는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차갑고 날카로웠다. 부하는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다만 대주님께서 새로운 전략을. 흑영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는 천천히 보좌의 몸을 깊숙이 숙인 후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유성문의 공격 때문에 남겨진 상처 자국이 선명했다. 특 23호, 그는 완벽한 살수였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그는 기억을 잃었고 그 틈이 바로 우리의 기회다. 흑영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차례로 지시를 내렸다. 첫째, 마을의 모든 출입구를 감시하라. 두 번째,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라. 세 번째, 우리 즉참대에 남은 전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공격을 준비한다. 부하들이 그의 명령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흑영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특 23호를 잡지 못하면 우리 즉참대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는 용이 주도한 계획에 의해 철저히 움직이면 되는구나. 그날 밤 촌장의 집은 조용했다. 유성문은 침상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고요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온다. 이번에는 더 교묘하게 접근하겠지. 그는 자신의 몸이 피곤함에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깊은 잠에 들지 않았다. 그의 신경은 여전히 날카롭게 깨어 각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슥슥슥슥슥슥슥. 그의 귀에 조용한 바람 소리에 섞여 아주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유성문은 눈을 감은 채 미세한 기척을 감지했다. 왔군.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조용히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손끝에서 기운이 미세하게 일렁이며 주변의 공기를 읽기 시작했다. 쓱. 창문 틈새로 검은 그림자 두어 개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흑영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더욱 은밀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훈련된 살수들이 그를 노리고 있었다. 내가 정말 특 23호인지 확인해 주겠다. 살수 중 하나가 낮게 중얼거리며 비검을 뽑았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유성문의 손이 허공을 그렸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도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쾅! 살수 하나가 벽으로 튕겨나가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제 다른 살수들이 죄다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공격에 나섰지만 유성문의 움직임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쓱! 그의 발끝에서 일어난 기운이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며 살수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게 뭐야? 살수들은 당황하며 물러섰지만 유성문은 추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끝에 남아있는 기운을 정리하며 말했다. 돌아가라. 다시 온다면 이번에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작은 사달이 마무리된 후 유성문은 다시 촌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방 안에서 촌장과 아린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앉았다. 스승님, 무슨 일이 또 있었던 건가요? 아린이 물었지만 유성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했다. 별일 아니다. 이 마을은 안전하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과 경계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잊힌 조각들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마을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것임을 그는 스스로 직감했다. 한편 흑영은 멀리서 부하들의 실패를 보고받으며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다. 특 23호, 넌 내 손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좀 더 치밀한 계획, 성동격서로 말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